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조일육 장학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 고윤경 장학사입니다. 요즘 학교폭력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죠. 학부모님들은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상처를 받을까 매우 걱정스러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시다 보니 학교폭력에 대해 많이 걱정들을 하시죠. 또한 학교폭력 사안이 어떻게 처리되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교폭력이 일어났을 때 학부모님들의 역할, 취해야 하는 자세 등에 대해 실제 사연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침 사연이 도착한 것 같네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부터 아이가 집에서도 표정이 너무 어둡고 이번 주에는 아프다고 학교도 못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무슨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아이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자신이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같은 반 친구들이 저희 아이가 없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저희 아이에 대해 욕을 하고 험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저희 아이는 모르고 있다가 얼마 후에 그 단톡방에 있던 다른 친구가 미안하다며 그 단톡방 캡처 사진을 보여줘서 알게 됐대요. 저희 아이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저나 선생님한테 말을 못했다고 하고 같은 반 친구들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무섭다며 신고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안타깝네요. 아이가 그 캡처 사진을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말도 못하고 혼자 속 썩이고 있었던 것도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저는 학부모님께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학교폭력은 또래 집단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 교우 관계에 숨겨져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폭력의 징후들을 잡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아내셨잖아요. 그리고 보통 학부모님들이 이런 상황을 인지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심리 상태보다 자신의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러면 오히려 자녀 심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어머님은 침착함을 유지하시려고 노력을 하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피해 사실을 얘기할 땐 그동안 묵혀뒀던 감정을 터뜨려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충분히 공감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절대적인 지지자임을 알려주고 너무 힘들겠지만 우리 같이 노력해서 이겨내보자고 격려하며 아이들이 절망감이나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지지자, 버팀목의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 속 학생의 경우는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해를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학급에서 아이의 입장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서는 자녀에게 엄마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아이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이 두려운지를 들어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관해서 자녀에게 일정 부분 선택을 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학생이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으면 인지한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학교에 신고를 하면 학교폭력 책임교사가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한 후에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은 중학생 아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 아들을 두고 있는 아빠입니다. 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편의점 사장님에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야, 내가 용돈을 다 써서 그런데 혹시 아이스크림 대신 계산해 줄 수 있어? 응? 다음 주에 용돈 받으면 무조건 갚을게. 진짜 꼭. 용돈 받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얼마 전에 동생 생일 선물 사느라고 다 털었다. 대신 다음 주에 꼭 갚아라. 아이스크림 한 번 정도야 친구에게 사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야, 오늘도 부탁한다. 오늘도?
이게 벌써 몇 번째야. 너 나한테 밀린 돈만 10,000원이다. 너 돈 언제 줄 거야? 나 교통카드 돈 다 떨어져서 지금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야, 내일 용돈 받는 날이야. 내일 받자마자 바로 너 줄게. 오늘 마지막이야. 진짜로. 아, 그래? 알았어. 하지만 곧 준다는 친구의 말과는 다르게 저희 아이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용돈을 못 받았다는 똑같은 말만 들을 뿐 빌려준 돈은 받지 못하고 교통비도 없어서 한참을 걸어서 집에 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건 그 편의점 사장님 덕분이었습니다. 아이가 한동안 가게를 들리지도 않고 늘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고 가게에 데려와 상황을 물어봤더니 얘기를 해줬다고 하네요. 다행히 사장님께서는 저에게 이 얘기를 전달해 주셨고 저는 아직 아이에게 아는 척을 못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하죠. 돈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이런 상황은 부모님께 꼭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런 상황이 오면 부모님한테 얘기하며 혼날까봐 무서워서 숨기거나 부모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으니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아이들끼리 자기들의 수준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가 부모님을 최우선 고민 상담 대상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자녀에게 단순한 관심 정도가 아닌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평소에 아이의 일상을 들여다보시면서 그 일상에서 느낀 감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부모님께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 의논할 수 있을 거고 동시에 아이들에게 언제나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확신까지 준다면 아이가 고민이 있을 때 부모님들은 언제든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라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학교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학교 폭력으로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드릴 수 있고 또 그러셔야 합니다. 중재자 없이 직접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가해 아동을 다그치거나 가해 아동 부모와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건 학생들 사이의 원만한 사과와 용서, 화해로 연결되기 정말 어렵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하고 담임 선생님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죠. 그렇다고 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능동적으로 또 침착하게 이 사건을 대하고 사안조사 과정 중에 가정에서는 아이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신뢰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주제로 사연을 듣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사실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진 않을까? 아니면 학교 폭력을 행하진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라고 해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런 걱정이나 고민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가정과 학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말과 행동에 늘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사연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렸던 내용 꼭 기억하셔서 부모님들도 아이들도 모두 건강하고 평화로운 학교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